네, 오늘은 시스템 로드 에버리지란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크게는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랑 스레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는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문제 상황을 먼저 보면은 여기 좀 개요가 있어요. 제가 TPS 개선을 위한 실험 중 CPU 부하를 줄이기 위해 N+1 문제를 개선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때 로드 에버리지라는 지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TPS 지표가 개선됐어요. 그래서 로드 에버리지가 정확히 뭐고 그거 관련된 개념들이 그때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은 테스트 환경은 EC2 티포지 마이크로를 사용했고요. 티포지 마이크로는 2코어 CPU랑 2GB 메모리를 사용하는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K6로 테스트를 하고 모니터링 지표는 그라파나랑 프로메테우스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간 그 가상 유저 50명이 프로젝트 잠건조의 API를 실행하는 그런 테스트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CPU 부하를 줄이기 위해 N+1 문제를 개선을 했는데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간단하게 N+1 쿼리를 패치 조인을 사용해가지고 프로젝트 당권조회 요청에서 한 번에 31개씩 나가던 쿼리를 5개로 줄였고 결과적으로 TPS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성능 개선 결과를 간단하게 표로 보자면은 일단 여기 위에 3가지가 원인, 아래 2가지가 결과 같은 느낌인데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 할당량이 20% 감소했고 메모리 할당량이 감소하니까 GC 프레셔도 감소를 했고 로드 에버리지 지표 아까 언급됐던 게 절반 넘게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P5 레이턴시 응답 시간, 응답 지연이 절반 감소했고 TPS 응답 속도, 응답 처리량이 31%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상세의 성능 개선 결과를 좀 더 뜯어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GC 빈도로 인한 CPU 부하가 감소했습니다. 쿼리 요청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쿼리 수가 줄어들면서 불필요한 엔티티 맵핑이 사라져서 객체 생성이 줄어들었고 객체 생성이 줄어든 만큼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 할당이 감소했습니다. 메모리 할당이 줄어드니까 마이너 GC가 발생할 일이 덜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마이너 GC가 덜 발생했으니까 CPU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IO 오버헤드 감소로 인한 CPU 부하 감소도 있었는데요. 쿼리 호출이 6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DB와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IO 요청을 했어야 했을 텐데 시스템 콜을 하거나 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비용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TPS 개선의 결과는 이렇게 이 2가지 효과로 인해서 CPU 자원이 확보가 되었고 이 자원으로 로직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게 되면서 응답 지연이 줄어들고 TPS가 개선된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 나왔던 3가지 지표 중에서 로드 에버리지라는 지표가 사실 저는 그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CPU의 부하를 나타낸다라고 어디서 이제 정보를 얻고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메모리 할당, GC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는데 로드 에버리지는 이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로드 에버리지가 5.2라는 수치에서 2.5라는 수치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로드 에버리지를 저희가 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실험을 했던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패널에서 나타낸 지표고요. 로드 에버리지라는 것을 값으로 표시를 했고 CPU 코어는 2개다 이런 걸 같이 표시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 화면 뭔지 아시나요? 네. HTAP 이런 거 많이 쓰죠. 저희가 서버 운영할 때 서버의 지표를 보기 위해서 보는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로드 에버리지라는 지표를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에버리지 관련된 문서를 찾다가 맨 명령어 아시죠? 커널에 맨 명령어를 치면은 문서가 나오는데 업타임이라는 명령어를 썼을 때 여기도 로드 에버리지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맨 업타임 해서 여기 문서에 들어가 보면은 로드 에버리지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영어에 다 익숙하기 때문에 영어 여기다 옮겨놨는데요. 시스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스템 로드 에버리지는 average number of processes니까 프로세스의 개수의 평균을 구한 거다. 근데 이 어떤 프로세스냐? 러너블이거나 uninterruptible state인 프로세스의 평균 개수라고 하네요. 좀 더 부가 설명을 읽어보면은 러너블 스테이트라는 거는 CPU를 사용 중이거나 CPU를 대기 중인 애들이 러너블 스테이트인 거고, uninterruptible state라는 거는 I/O 액세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대기 중인 uninterruptible한 애들이다.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 I/O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부가적인 설명이긴 한데, 로드 에버리지 지표는 CPU 개수로 노멀라이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로드 에버리지가 1이다라는 거는 싱글 CPU, 원 코어인 경우 이 로드가 한 코어에 로드된 프로세스 개수가 하나라는 뜻이니까 얘는 100%의 시스템 부하를 겪고 있는 거고, 로드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부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로드 에버리지 지표가 1인데 4코어 CPU, 4개의 CPU가 돌아가고 있다 하면은 4개의 CPU인데 로드 에버리지는 1이니까 75%는 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한글 해석을 적어놨는데요. 네, 시스템 로드 에버리지는 러너블 스테이트거나 uninterruptible 스테이트에 있는 프로세스의 평균 개수다. 러너블 스테이트는 CPU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uninterruptible 스테이트는 디스크 입출력 등 특정 자원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다. 그리고 정기화에 대한 얘기. 네, 근데 아직 저는 좀 알듯말듯 하더라고요. 로드 에버리지는 실행 중이고 대기 중인 프로세스의 평균이구나. 나는 T4G 마이크로 2코어 CPU를 사용했는데 평균 5개의 로드 에버리지가 측정됐다는 거는 실행 중이고 대기 중인 프로세스의 수가 평균적으로 5개씩 존재했다는 뜻이니까, 내가 2개씩 처리할 수 있는데 5개가 CPU 달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CPU의 부하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저는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가지의 질문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얘기하면은 프로세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자바 스프링 얘기를 할 때는 스레드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톰캣은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는데 로드 에버리지에서 그러면 이 스레드는 어떻게 취급되는 거지? 저희가 막 한창 톰캣 스레드 튜닝 이런 거 하고 있었을 때라서 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고, 스레드와 프로세스의 관계, 그리고 VUS, 이 가상 유저를 50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50개의 요청이 빠바바바박 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처리하고 있는 그때 톰캣 스레드를 기본값인 100인가 200인가로 되어 있던 상태여서 50개 요청을 처리하고 있을 텐데, 왜 그럼 로드 에버리지는 50을 찍지 않고 뭐 한 5에서 2? 이 정도만 되는 거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2가지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문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나 뭔지 알겠다 진가요?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전혀 오지 않죠. 저도 그래가지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알려면은 약간 리눅스의 특화적인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전에 관련된 OS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프로세스, 스레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거를 알기 앞서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가 뭘까요? 아시는 분? 에서 프로세스 여러 개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오, 네, 맞아요. 멀티 프로그램. 네, 맞아요. 오, 호라가 정확한데,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네, 제가 배운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거든요.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인 익스큐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디스크에 저장된 정적인 코드 명령어의 집합. 저희가 이제 열심히 치는 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제 OS가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동작하게 하는 그 상태가 되면은 그거를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칼리가 말해준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정적인 코드 파일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코드, 데이터, 힙 이런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때 얘를 메모리에 올리는 거를 로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올렸을 때 프로세스는 별도의 주소 공간을 갖죠. 어드레스 스페이스. 그래서 코드, 데이터, 힙 만들어주고 스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게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만드는 과정, 로딩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프로그램 카운터, 얘가 어디까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지에 대한 PC 값이랑 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들이 있고요. 현재 실행 위치와 상태를 얘가 기억을 해서 실행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받아요. 프로세스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주소 공간이라고 하고 버추얼 메모리, VM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은 코드, 데이터, 힙,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스레드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는 뭘까요? 프로세스 네,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있다. 여러 네. 스레드. 네, 맞습니다. 프로세스의 실행단. 오, 맞습니다. 오, 네, 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스레드가 왜 등장했느냐는 이게 프로세스 개념이 먼저 있었고 OS가 만들어질 때 스레드가 나중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의 한계점을 보면은 생성 비용이 높습니다. 새 프로세스를 만들면은 메모리 공간을 독립적으로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위한 작업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프로세스끼리 컨텍스트 스위칭 이따 미소가 해줄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은 프로세스끼리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오버헤드가 좀 높았어요. 캐시 초기화 등의 오버헤드로 인해 이 비용이 컸고 또 프로세스는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프로세스끼리의 데이터 공유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실행 단위를 나눌 수 없을까라는 요구에서 스레드가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레드는 아까 포라가 말해준 건데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을 스레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교과서에 나온 표현으로는 단일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추상화가 스레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는 코드, 데이터, 파일, 레지스터, PC, 스택 하나의 실행 흐름이 있다면은 제가 스레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스레드가 그 영어로 실타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처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을 가지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얘는 특징 자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중에 코드, 데이터, 힙을 공유를 하고 PC와 스택은 독립적으로 각각의 실행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PC와 스택은 독립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소 공간으로만 보면은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의 경우 이전에 배웠던 프로세스 주소 공간과 마찬가지로 코드 힙하고 스택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 2개의 스레드가 있다 치면은 프로그램과 힙은 같은 걸 쓰고 스택은 별도로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세스와 스레드 정리를 해보면은 네, 프로세스는 리소스의 단위이고 스레드는 스케줄링 및 실행의 단위이다 라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미소가 얘기해줬던 건데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하위 집합으로 존재하고 프로세스는 별도의 주소 공간을 갖고 동일 프로세스 내 스레드들은 주소 공간을 공유합니다. 일부 동일한 프로세스 내 스레드 간의 문맥 전환, 컨텍스트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칭보다 빠르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멀티 스레딩 프로세스는 킵 메모리 공간을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락이라는 개념이 멀티 스레딩 위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개념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프로세스는 스케줄링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상태 값을 가지는데 운영체제는 CPU를 효율적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상태를 정의하고 관리를 합니다. 얘를 스케줄링이라고 하고
프로세스의 상태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러닝, 레디, 블락인데 러닝은 지금 CPU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 CPU를 점유하고 명령어를 실행 중인 상태이고 레디는 CPU를 사용할 준비가 됐고 이제 당장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러닝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 러닝인 프로세스 빼고 나머지 스케줄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얘는 run queue라는 자료 구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얘를 러너블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레디 또는 러너블.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블락은 IO 작업을 요청한 다음 IO 작업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 얘는 CPU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CPU를 반납하고 나 IO 할 거야 하고 CPU를 반납하고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러닝이고 얘가 IO가 시작되면은 블락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IO가 끝나면은 자기는 이제 러너블 실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 큐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기 큐에 있던 스레드들이 스케줄러의 선택을 받아서 너 이제 실행해 스케줄 되면은 러닝이 되는 거고 이제 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거나 디스케줄이 되어가지고 너 다음 스레드 실행할 거야 하면은 러닝에서 레디 상태가 되는 이런 거를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로드 에버리지는 러너블 스테이트거나 uninterruptible 스테이트에 있는 프로세스의 평균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 아직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더 궁금증이 좀 더 명확해질 거거든요. 통캣은 멀티스레드로 동작하는데 그래서 로드 에버리지에서 스레드가 어디 있는 건데 아까 스레드랑 프로세스는 이렇게 다른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VS가 50이면은 50개 요청을 처리하고 있을 텐데 왜 로드 에버리지는 50까지 가지 않고 10개야 5까지 가는 거지? 이런 궁금증.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다시 예상이 가시는 분 있나요? 어떻게 될까? 모르겠죠? 더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게 리눅스 커널 입장에서는 스레드와 프로세스가 동일한 실행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로드 에버리지 개념에서 스레드 이꼴 프로세스라고 봐도 무방해요. 위에서 언급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관계, 이 개념은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나오는 유닉스의 이론적인 표준인데요. 이 프로세스 스레드 개념이 모든 컴퓨터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지만 이 OS의 구현에 따라서는 OS가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경우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은 스레드를 위해 별도의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대신 기존의 프로세스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S 개념을 배우다 보면은 뭐 PCB, TCB 이런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PCB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고 TCB는 스레드를 관리하는 스레드 컨트롤 블록이다 이러는데 리눅스에서는 PCB, TCB가 아니라 이름이 태스크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태스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같은 자료 구조를 쓰고 같은 시스템 콜로 생성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실행 단위를 태스크라고 부르고 프로세스든 스레드든 커널 내부에서는 똑같은 태스크 스트럭처라는 구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H탑에도 태스크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고 얘는 그냥 탑이라는 명령어로 본 건데 여기도 태스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제 리눅스에서 스레드를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일종인데 단지 그냥 메모리랑 일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경량 프로세스 LWP라고 부른다고도 해요. 저희가 PS를 통해서 프로세스 목록을 볼 수 있잖아요. PS에 다시 L 명령어를 붙이면은 이 LWP라는 거를 같이 출력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저희 서버에서 한번 찍어 본 건데 그 자바니까 서버가 돌고 있는 프로세스거든요. 보시면은 얘네들은 다 JVM의 경우 하나의 프로세스가 뜨고 멀티 스레딩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PID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사실상 저희가 아는 스레드는 여기서 여러 개가 생겨나서 각자의
아이디를 부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ID랑 이 LWP가 같은 거는 맨 처음에 생성된 스레드니까 얘가 메인 스레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이 로드 에버리지에서 스레드는 어떻게 취급되는 거지? 로드 에버리지가 스레드의 개수의 평균이라 했는데, 아니지, 프로세스의 개수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스레드가 로드 에버리지에서 개념에서 말하는 프로세스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레드가 요청 50개가 와서 50개가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거는 스레드 50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커널에서 리눅스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직 두 번째 질문이 더 뭔가 헷갈리게 됐어요. 50개 요청을 처리하고 있으면 스레드 50개면은 프로세스 50개인데 왜 로드 에버리지는 50이 아닌 걸까? 얘는 왜 이제 추측이 가능했나요? 네. 두 개만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근데 얘는 러너블은 CPU를 사용 중이거나 대기 중인 애들까지 포함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 48개는 대기 중이지 않을까요? QA 개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QA 개수를 설정할 수 있으면. 대기 중 개수도 그러면 있을거든요. QA 제한 있으면.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까비. 자, 이거의 이제 함정은 DB 응답을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는 로드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테이트를 좀 더 뜯어봐야 되는데요. 아까 프로세스 스테이트는 3개가 있다고 했죠. 러닝, 레디, 블락 3개가 있다고 했는데 러닝, 레디, 블락이 있다 했는데 이 시스템 로드 에버리지에서 보면은 러너블 스테이트랑 언인터럽터블 스테이트에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념적으로 배운 러닝, 레디, 블락이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현 레벨에서의 프로세스 스테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맨 페이지인데 얘가 그 PS 명령어를 칠 때 PS의 스테이트가 같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PS 친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여기 스테이트라는 게 표시가 돼서 그 맨 PS로 얘를 찾아봤는데요. 프로세스 스테이트 코드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D랑 R이랑 S 세 가지 정도 오늘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구분하면 되는데 일단 R은 running or runnable인 상태, on run queue에 있는. 그래서 아까 배웠던 run ready 블럭에서 run과 ready인 상태가 R state라고 퉁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running이랑 ready는 R state인 건데 블럭이라는 스테이트는 다시 이 구현 단계에서는 uninterruptible sleep이랑 interruptible sleep 그래서 여기 보시면 D state랑 S state 두 가지 종류의 블락으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uninterruptible state는 usually IO인 애들이고 방해를 할 수 없는 슬립인 거고 interruptible sleep은 어떤 이벤트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 스테이트는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한 블락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뭐 키보드 입력을 대기하고 있거나 네트워크 응답을 기다리고 있거나 타이머 작동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애들이 uninterruptible sleep S 스테이트인 거고 interruptible인 거고 uninterruptible D 스테이트의 프로세스들은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절대로 종료를 할 수 없는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디스크 I/O, 디스크에 직접 쓰는 경우 그리고 커널 독립하거나 하드웨어 작업을 하는 경우는 uninterruptible sleep in D state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 입력을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뭐 터미널 레벨에서 다루다가 키보드 입력을 대기하고 있으면 얘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다가 컨트롤 C를 누르면은 그게 종료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응답, 클라이언트 예를 들어서 크롬 같은 애들을 이제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서버 요청을 보내고 네트워크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크롬 창을 그냥 닫아버리거나 커맨드 Q를 누르면은 크롬이 꺼지죠. 이런 식으로 종료가 가능한 경우인데 디스크에 직접 쓰는 경우는 이 중간에 종료시킬 경우 이제 내 컴퓨터에 직접 쓰고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컨트롤 C나 킬 명령어로도 죽일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로드 에버리지를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가 나뉜다는 걸 알고 다시 살펴보면은 시스템 로드 에버리지는 프로세스의 개수인데 러너블하고 언인터럽트블한 스테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R 스테이트와 D 스테이트인 프로세스의 평균 개수이기 때문에 S 스테이트, 인터럽터블 슬립 스테이트에 있는 스레드는 로드 에버리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드 에버리지 지표에서 그 수치가 50까지 치솟지 않은 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레드는 사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웹서버에서는 S 스테이트일 건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스레드가 API 요청을 처리할 때 300ms가 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될 텐데 일단 요청을 수신하고 그 HTTP 요청을 파싱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레드는 어떤 상태일까요? RSD. 맞습니다. R이에요. 예, 얘는 이제 CPU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패싱을 하고 객체를 만들고 뜯어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DB 쿼리를 전송을 합니다. 이것 좀 어려울 수 있어요. DB 쿼리를 전송하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네, S는 뭐였어요? S는 uninterruptible sleep이니까 알죠. interruptible sleep이니까 키보드 입력 대기 네트워크 응답 타이머. 얘는 R입니다. 이제 쿼리를 전송하는 것도 요청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R 상태 있고요. 쿼리를 전송한 다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은 일단 R은 아니겠죠? R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D일까요? S일까요? 오, 갈리네. 포란을 S라. SD. 왜냐면 네. S가 포함 안 된다 했으니까. 그렇게 역추론. 얘는 S입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저희의 DB 서버랑 DB가 있는 EC2랑 앱이 있는 EC2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DB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대기하는 거는 네트워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디스크에 직접 DB 쿼리를 전송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S 스테이트입니다. D 스테이트는 뭐 예를 들어서 로깅을 작성한다. 그러면은 내 그 EC2에 직접 저장을 하는 거니까 로깅을 작성하는 경우는 D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S 스테이트고 나머지는 다 R 스테이트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응답이 와가지고 너 응답 왔어 하면은 얘를 깨워서 데이터 입핑하고 로직을 처리하고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전송하는 과정까지 그러면은 이 중에서 로드 에버리지 포함 얘는 포함이 되겠죠. 얘도 포함이 되고 얘도 포함이 되고 얘는 S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얘는 포함이 되고 얘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 스레드가 처리가 되는 300ms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응답 대기 시간은 S 스테이트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로드 에버리지에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50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겠고, 뭐 런큐에도 쌓여 있겠고, 블록에도 쌓여 있겠지만은 이 S 스테이트에 있는 애들이 카운팅이 안 돼서 그 실제 로드 에버리지 수치가 50까지는 치솟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처음에 궁금했던 두 가지의 질문이 해결이 됐어요. 프로세스랑 스레드의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리눅스 구현 관점에서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테이트라는 개념에서 로드 에버리지를 처리할 때 어떤 스테이트를 처리하는지 리눅스에서 그런 거를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